예, 10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차시는 건축선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자, 건축선 보시면은 32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323쪽에 되고요. 자, 건축선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게 이제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소요노비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해서 그 소요거리에 못 미치는 좁은 도로변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건축선은 허가권자, 대표적인 시장, 군수구청장,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들이 그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도 그 열고 닫을 때에 절대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이제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6m 이하입니다. 6m 이하고 어떤 것은 1.5m, 뭐 3m 이상에서부터 해서 하여튼 최대 6m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그 건축물까지 뛰는 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비슷한 소화 설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화재 예방이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이죠. 건축 지정선이 있습니다. 건축 지정선과 한계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것은 건축 지정선 그리고 한계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제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조항이고요. 여기 보면은 건축 지정선은 반드시 이 선에 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가로 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런 선이다 보시면 되고요. 건축 한계선은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뭐냐?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냐? 전에 사선 제한입니다. 사선 제한.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은 그 도로에서부터 건축물이 있을 때 이렇게 빗각으로 해서 높이를 그 제한했던 그 사선 제한,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죠.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요 사항으로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절대 높이 제한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도로의 가각선입니다. 가각선 327쪽이죠. 여기 보면은 너비 8m 미만의 도로 모퉁이 해서 이거는 대지에서도 각
모서리된 부분을 제한다. 이런 얘기죠. 자, 8m 미만이면 어느 정도냐? 이거는 페이지 206쪽에 도로 부분을 보시면은 그 도로의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소로 3류에 해당됩니다. 가장 좁은 도로에 해당이 되죠. 건축법상으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6m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보면은 8m가 그 가장 그 작은 폭의 도로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로 3류에 해당되는데 이럴 경우입니다. 이제 소로 3류 미만이죠. 그래서 보면은 각각 해당되는 도로 부분에 이 모퉁이를 선을 두어서 건축물이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또 조항이 있죠. 이 민법입니다. 이 민법 조항인데 이 조항이 은근히 또 많이 이렇게 이 접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법이라서 쟁송거리가 되고 서로 그 소송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걸 또 근간으로 합니다.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신고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또 이 예외적인 것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팔려면은 남의 대지변에서 이렇게 그 굴착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절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경계선 부근에 건축해서 요건 이제 0.5m 이렇게 돼 있죠. 반메타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민법 242조가 2, 4, 2, 3, 4 이 조항들이 다 아까 2, 4,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4,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4, 2까지 민법의 경계선 부근에 건축해서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차면 시설에 대해서도 또 나있죠. 가차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건축물 간에 서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했을 때 2m 이내의 거리에서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가 류를 얘기하는 거죠.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 차면 시설 우리 많이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일본 찌바시의 어반도네하라라고 하는 거 단지인데요. 이런 식생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또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거죠. 이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자, 그리고 44조는 지하 시설을 할 때는 이렇게 돼 있고요. 2m 이상을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리고 지하실 공사 같은 이런 그 구조물 할 때는 경계로부터 그 높이의 2분의 1, 2분의 h만큼. 그래서 이 2분의 h가 많이 등장합니다. 뒤에서도. 그래서 지하 구조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오액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액체죠. 뭔지 아시겠죠? 이웃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웃의 토양에도 그게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물에 대한 그런 민법 조항도 이렇게 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적절한 간이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림에. 자, 이제 공동주택의 배치입니다. 공동주택의 배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조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그리고 주택단지 내 도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이것에
경계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은 2m 이상 띄워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외되는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 다 밑에 있어요.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필로티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2m 그 조항이 실현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2m를 띄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리고 최고 높이 제한해서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건축선으로서의 그런 이제 사선 제한이 없으면서 최고 높이 제한 가로 구역별 그리고 건축선으로 지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허가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이렇게 쭉 우리 사업승인 때도 나왔지만은 뭐 서울시,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뭐 도지사, 시장, 시장 군수, 대도시장 뭐 이런 분들이죠. 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속과 재량의 중간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가는 학원 설립 인가, 허가는 건축 허가,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 대지조성 사업 승인 한 규모가 큰 거. 그래서 허가권자는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가로 구역별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에는 해서 여기 이제 쭉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축법 시행령에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국은 토지이용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다음에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당연히 이게 용적에 관련된 거니까요. 높이가 높아지면 자 도시 위관과 경관 계획해서 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 바로 대표적인 재량권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하는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그렇죠. 자 그리고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해서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를 하나 샘플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층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요.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업지역에서는 해당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자 9m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9m 하면 한 3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층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 부분은 1.5m를 인접대지에서 띄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요것에 2분의 1을 플러스 시켜서 1.5고요. 그렇게 해서 띄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중간이 이렇게 있고요. 결국은 이게 북쪽이니까 남측에 건축물을 하면은 이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하이 중간을 띄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너비 20m 이상의 도로
예외입니다. 예. 그리고 경관지구, 경관법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안 떼도 되는 거는 경관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뜨문뜨문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곳에서는 더 경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경관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정남으로의 높이 제한. 자, 정북이 있는데 왜 정남이 또 있지? 예, 이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각종 이 신규 사업 택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남쪽에 있는 대지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단독 필지라든지 아니면은 소형 필지 어떤 업무 시설들하고의 막 서로 이 도시계획의 맥락에 있어서의 배치가 여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남측으로도 여기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북쪽에 해당되면 북쪽으로 하고 남측에 해당되는 거는 남측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뛰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공동주택 채광 방향의 높이 제한해서 예,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여기는 이제 제외한다고 돼 있고요. 예.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조항해서 있어요. 자, 여기서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들은 여기입니다.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그걸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요 조항대로 요거대로 이렇게 띄우면 된다. 그래서 채광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0.5배 0.5H 이상 0.5H 이상으로 해서 각 조례별로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거리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원칙적인 것은 이제 동지 때 계속 그렇게 그 1조가 2시간 이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면은 0.5H 이상으로 해서 각 건축조례마다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게 1H, 0.8H 이러다가 지금 이제 0.5H까지 간 것은 그만큼 이렇게 어떤 인동 간격이나 이런 것이 그 도시 경관 차원과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효율성 면에 있어서의 그 불합리한 부분 내지는 그 사업성에 저해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켰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조항에서 보시면은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그 사이에 공원이 있거나 그러면은 공원은 훨씬 일조 채광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선을 뒤편으로 더 밀어서 자 그럴 경우면은 그 좀 더 그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네, 그 조항입니다. 네. 다음은 높이 산정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에서 원칙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 높이까지다.
예,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전면 도로의 중심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저차의 2분의 1 해서 서로 이제 평균을 좀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호에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 옥탑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붕 마루 장식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공간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정해지는 거죠. 네. 높이 포함되거나 아니거나. 네. 이것은 이제 도로와 대지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 어,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